결국에 조금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네트워크 공부했다고 칩시다. 네트워크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현장 갔어요. 리눅스 켰어요. 지금 패킷 하나도 추적해볼 줄 모르고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파악해볼 줄 모르고 네트워크 관련돼서 문제 해결할 줄 모른다? 그러면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서버 엔지니어를 위한 리눅스 네트워크 공부 방법이라는 주제인데요. 서버 엔지니어 계열로 볼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SRE 엔지니어, 뭐 리눅스 엔지니어, 시스템 엔지니어, 데브옵스, 인프라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리눅스 환경에서 여러 가지 배포나 운영, 뭐 문제 해결, 성능 최적화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 서버 엔지니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각각의 롤들마다 조금씩 차이점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필요한 이제 비슷한 내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근데 이 네트워크 관련돼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거를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주제를 좀 꺼내봤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IPv4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 예를 들어서 뭐 클래스라든지 IPv4 주소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건지, 뭐 포트 번호부터 시작해서 뭐 나트라든지, 그리고 또 네트워크 장비들, 뭐 허브, 뭐 스위치, 뭐 이런 라우터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건지, 그리고 각종 프로토콜, 뭐 HTTP, TCP/IP, 뭐 ARP, ICMP 뭐 이런 기본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것들 다 필요하기는 합니다. 네, 필요하긴 한데 그 부분을 공부하고자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서적을 찾게 되고 그 서적이 간단하게 돼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그 네트워크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걸 공부해서 나쁠 거는 없습니다. 나쁠 거는 없는데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네트워크 기본 이론이라는 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물론 깊게 들어가면은 좀 공부해야 될 것도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버 엔지니어 역할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인 것만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리눅스 안에서의 네트워크를 많이 경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네트워크를 깊이 공부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리눅스 환경에서, 왜냐면 웬만한 서버들이 다 리눅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리눅스 환경에서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네트워크 이론 기본적인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서 공부를 하느라고 뭔가 이론 공부에만 너무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물론 그게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현장 가서는 적용이 절대 안 되는, 뭐 전혀 안 되는, 그러니까 좀 되더라도 계속 통밥만 때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고 결국에 조금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네트워크 공부했다고 칩시다. 네트워크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현장 갔어요. 리눅스 켰어요. 지금 패킷 하나도 추적해볼 줄 모르고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파악해볼 줄 모르고 네트워크 관련돼서 문제 해결할 줄 모른다? 그러면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막상 터미널 열었을 때 무슨 명령을 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패킷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는지조차도 모른다. 이거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공부 방법은요. 좀 본론이 좀 너무 뒤에 나오긴 했는데 제가 추천하는 공부 방법은 무조건 리눅스 안에서 명령어와 함께 공부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론적인 거를 공부를 해야긴 하겠지만 이거는 조금은 압축적으로 빨리 공부를 해주시고 최대한 이 리눅스 안에서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서버 엔지니어로서 역할을 할 때도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구글링 해가지고 대충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냥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경험치 그리고 또 내가 공부한 이론들이 이 리눅스 안에서 녹여졌을 때에 대한 부분들이 이 내공이 돼서 쌓여졌을 때 그게 이제 결국에 실력 발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리눅스 안에서 네트워크를 다루는 명령어들 그냥 단순히 모니터링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패킷을 까볼 수 있고 추적해 볼 수 있고 문제를 분석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통해서 함께 내가 공부한 이론들을 병합시켜야 된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죠? 경험치를 쌓아서 노하우를 쌓는 게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론으로만 움직일 수가 없는 롤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말로만 하는 것보다. 일단은 T샤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T샤크라는 툴을 설치를 해주시면은 요거를 이제 패킷을 추적할 수 있어요. 그럼 패킷을 추적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T샤크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T샤크 말고도 뭐 TCP 덤프라든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고요. T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GUI를 쓰는 와이어샤크의 터미널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리눅스를 쓰게 되면은 GUI가 그런 식으로 환경이 제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T샤크라든지 TCP 덤프 이런 것들 이제 활용하면서 패킷을 열어볼 수 있고요.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니터링 도구 그리고 또 원한다면 커널에 트레이스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네트워크 부분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어떤 문제를 진단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존재를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고요. 일단은 핑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은, 자, 핑이라는 게 뭡니까? ICMP라고 하는 패킷을 보내는 거예요. 보통 내가 이렇게 핑을 구글 서버에다가 보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구글 웹 서버라고 하는 친구에게 핑이 동작이 되는 건데, 이때 TCP/IP 통신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나 있어요. 이게 어쨌든 뭔가 통신 테스트라니까 그냥 TCP/IP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죠. ICMP 패킷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킷을 보내는 부분들을 ICMP, 뭐 TCP/IP, 뭐 HTTP 이런 것들을 다 이론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공부한 부분들을 실제로 명령어로 증명해 볼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융화를 시켜야 될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패키지 나가는 거를 말로만 또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는 응답이 됐죠. 근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com 같은 경우 응답을 안 하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죠? 이거 파악이 안 되면은 이거 지금 일단은 기본적인 이론이 안 돼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리눅스 안에서 네트워크를 처리하는 방법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시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네트워크 명령어들, 그리고 또 추적할 수 있는 도구들, 이런 것들을 자꾸 병합시켜가지고 훈련을 해야 돼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그거 부분들을 조금 더 압축적으로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수업 내용들을 좀 필요하시다면 네트워크 완전 정복 수업이 있습니다. 서버 엔지니어 로드맵에 네트워크 완전 정복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리얼 리눅스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 보실 수는 있겠고요. 근데 무조건 이것만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저희 수업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최대한 이 경험치를 많이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이론을 아예 버려라? 절대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뼈대가 안 잡혀 있으면 다 흔들리거든요. 어느 정도는 또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만 목매달지 말고 어느 정도 윤곽 잡았으면은 실습으로 많이 해보고 경험치 쌓아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보고 다시 정리해보고 다시 채워보고 그죠? 이런 방법이 계속 왔다 갔다 반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느 한쪽에만 들어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죠. 어떤 상황인지. 자, 통신이 되기 위해서는요. 일단 IP 주소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IP 주소가 아니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핑이 동작을 할 때 이 도메인 주소가 들어오게 되면은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하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 추적을 좀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예시가 ICMP 패킷만을 예시를 들었지만 DNS를 기준으로 프로토콜로 통신하는 것도 다 추적할 수 있거든요. 그죠? 뭐 TCP도 당연히 추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까보고 이렇게 해볼 줄 알아야지 나중에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해결 능력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왜? 문제 해결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원래 어떻게 도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처음부터 하나씩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가 어떻게 합니까?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건 이전과 이후, 이 모든 것들을 다 나열하고 하나씩 하나씩 진단하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진단하고 싶은데 원래 어떻게 되는지를 몰랐어. 그러면 당연히 못하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DNS 서버로부터 통신을 해서 IP 주소로 가져오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죠. IP 주소는 일단 가져왔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네이버 웹 서버가 ICMP 패킷을 사실 응답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응답을 안 해준다는 사실은 어떻게 아나요? 자,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핑이 안 나가면 보통 사람들은 핑이 안 나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ICMP 나갑니다. 지금 패킷 나가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추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 T샤크를 통해서 추적을 해볼 거고요. 패킷을. 지금 쓰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 명칭은 ETH0, 뭐 ETH1 이런 걸로 바뀔 수 있겠죠. ICMP 패킷으로 볼 거고 여기서 필터링을 뭐 할 거냐면 IP 주소의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주소가 이제 8.8.8로 돼 있잖아요. 여기 같은 예시가.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핑을 8.8.8로 보냈을 때 요거를 이제 보는 거고 요거 예시가 아니라 지금 이 주소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주소로. 지금 네이버 웹 서버 주소죠. 자, 어떻게 됩니까? 핑 나가는 거 보이십니까?
지금 왼쪽에 보이는 주소가 제가 쓰고 있는 리눅스를 가상머신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머신으로 돌고 있는 리눅스의 IP 주소예요. 오른쪽은요, 네이버 웹서버의 주소입니다. 핑이요, 나가요. 그러니까 ICMP 패킷이요, 전송은 되는데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뭐가 안 되는 거죠? 리턴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 위해서 구글 서버에게 보내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소스도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IC.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달하는 거, 그리고 또 리턴 받는 거, 둘 다 지금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둘 다 볼 수가 있는데, 이 네이버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이버로 했을 때는 전송이 되는 것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만약에 IP 주소로 바꾼다면, 전송이 되는 것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응답을 안 해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네이버 서버가 ICMP 패킷을 왜 응답을 안 해주지? 구글 서버는 해주는데? 사실은 구글 서버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웹서버 같은 경우는 HTTP 통신을 주로 하는 거고, 이 친구는 TCP/IP 통신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네, 특히 ICP 같은 경우에는 응답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테스트를 하는 목적으로 패킷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응답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에 지장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고, 당연히 ICMP 패킷 응답을 안 해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정상적인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구글이 되게 대단한 겁니다. 예. 안 그래도 접속자가 굉장히 많은데 ICMP까지 응답을 해주는 거 보면은 얼마나 단단하길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프로토콜을 조금 더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 핑이라고 하는 친구가 최초에 그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DNS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ICMP만 있지 않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뭐가 있다? 처음에 사실은 ARP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처음에 통신하는 게 아니라면 DNS하고 ICMP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처음에 통신하게 되면은 ARP 패킷이라는 걸 먼저 보내게 되죠. 그죠? 여기서 이제 모든 프로토콜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ARP도 마찬가지로 추적이 가능하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TCP 점프 같은 거로도 추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냥 이론적으로만 공부할 게 아니라 내가 추적해보고 확인해보고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지 나중에 문제 해결도 가능하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리눅스를 떡주무는지 주무를 수가 있는 거죠. 예.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일단은 TCP/IP. 자, 보게 되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뭐 T샤크를 일단 아까 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뭐 또다시 설치할 필요는 없겠고요. 여기서 T샤크를 어떻게 할 거냐면 T샤크 F 옵션을 해가지고 TCP에서 포트 번호를 80포트로 할 거예요. 80포트. 이런 걸 이제 외워야 되는 포트 번호 중에 하나죠. 443 포트. 그래서 HTTPS, 이거는 HTTP. 그리고 또 22번은 SSH. 이런 거 지금 외워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 포트 번호, 웹 포트 번호로 지금 필터링을 걸었고요. 그럼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제 www.google.com에다가 컬을 보냈다. 그러니까 웹서버로부터 웹서버에게 get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HTTP 요청을 한 거고, HTTP는 내부적으로 TCP/IP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추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엔터를 쳐서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럼 패킷이 주고받은 것들이 좀 나오게 되거든요. 쭉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 씬이랑 씬 에크 같은 거 보이시죠? 3A 핸드 쉐이크를 계속 이론으로만 공부하면 뭐합니까? 이 패킷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죠. 그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내가 공부했던 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 받았으면 에크도 받는구나. 그리고 또 데이터가 컸을 때는 리어셈블드 보입니까? HTML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재조립하는 TCP의 과정도 같이 추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HTML을 받은 것도 볼 수 있고, 나중에 이제 핀에크라는 방식을 통해서 포웨이인드 쉐이크로 종료를 하는 과정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예.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소켓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방법들 되게 다양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꼭 저희 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항상 리눅스를 공부하고 리눅스를 다루는 서버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경험적으로 내공을 많이 키워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배운 이론은 항상 리눅스에 적용을 하고 다시 이론 정리를 해보고 다시 경험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내가 증명할 수 있고 추적할 수 있고 명령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실력, 그거를 갖추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요,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리얼리눅스 카카오톡 채널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질문 주시면은 또 답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